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에너지주의 운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7월 CPI에 이어서 PPI까지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죠. 네.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정점을 찍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지표의 하락세는 에너지 가격에 기인했던 만큼 유가가 상승할 경우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 다시 $100를 향해 가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유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간밤에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만 나홀로 랠리를 보였습니다. S&P 500 섹터에서 보면 에너지가 3.19%나 올랐고요. 대본에너지가 7.3%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코로노필립스나 옥시덴탈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IEA는 이전 그 예측보다 하루 38만 배럴 증가한 하루 9,970만 배럴로 전망을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일부 국가들이 가스 대신 석유 사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승세는 원유 수요가 늘면서 좀 유가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반영이 된 거네요. 네, 여기에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유가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현지 시각 10일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497만 8천 배럴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최대 감소폭으로 휘발유 수요가 예상보다 컸다는 의미겠죠. 원자재 정보업체 K플러의 매트 스미스 수석 원유 애널리스트는 모두 휘발유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을 주시했던 만큼 휘발유 수요 반등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살펴봤지만 유가가 분명히 떨어지던 추세였는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왜 다시 올라가는 걸까요? 네, 일단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럴당 $100를 웃돌았죠. 3월까지만 해도. 그랬던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서 $80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이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경제 선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주는 만큼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은 IEA와 다르게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전 예측치보다 하루 26만 배럴 낮춘 하루 1억 3만 배럴로 내려잡은 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에너지주들 주가가 좀 보여줬지만 어쨌든 가격에 좀 상승 기조에 좀 기대감을 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가에서는 그러면 유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앞서 엇갈린 수요 전망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IEA가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고 오펙은 전망치를 하향했지만 이 낮춘 오펙의 수요 전망치가 더 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직까지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급 쪽에서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도 올해 가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도 여전히 유가 상승세를 점치는 의견이 많습니다. 딜로이트의 에이미 크로니스 화석 연료 분석가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이벤트가 원유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면서 우리는 휘발유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 커리는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로 원유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수요가 늘면서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소 엇갈리는 시선들이 있지만 유가 상승세 전망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도 사실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주들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에너지주 하면 요새 핫한 게 워런 버핏입니다. 전해주셨잖아요. 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해서 지분율을 20.2%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옥시덴탈 외에도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옥시덴탈 지분
지분을 대거 확보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투자는 에너지주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야데니 리서치가 발간한 2022년 S&P 500 섹터별 실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빨간색 점선이 에너지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지난 11일 기준으로 S&P 500 에너지 섹터가 연중 40.3% 올라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다른 섹터와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미국의 낮은 공급과 가속화되는 수요, 그리고 전쟁의 혜택을 받는 에너지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선택한 옥시덴탈 이외에도 좀 어떤 종목들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금융정보업체 팀랭크스가 매수할 만한 2개의 에너지주를 좀 추천을 했습니다. 네. 바로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과 미국, 영국, 독일 다국적 화학회사인 린데 PLC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회사 모두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도 매수가 지배적으로요. 엑슨모빌과 린데 PLC 주가 모두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